반갑습니다. 올해 2025년 과학기술인 협동조 설립교육 및 컨설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나비프로젝트의 장덕수라고 하고요. 올해 처음으로 운영자 과정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운영자 과정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4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 약 2시간 정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8월 달에는 휴가가 많으실 것 같아서 8월 달에는 교육을 하진 않고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4차례 정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 차수별로 그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제가 장표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오늘은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전략 수립과 관련돼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차수는 이제 AI 비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수에서는 공공구매 또는 공공기관의 영업과 관련된 전략 또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그 마케팅 또는 디자인 마케팅 부분에서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수만 신청하신 분도 분명히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다음 차수도 같이 미리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교육 전에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 또는 경영 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그 참여해 주시는 교육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워크숍 형태를 주로 많이 진행을 하지만, 오늘 또는 이제 또 이동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일방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 약간 좀 몰입감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염려는 좀 되긴 하지만 각자 이제 들어보시면서 우리 회 조직은 이랬지, 이래야 되지 라는 이제 마음가짐 또는 이제 메모를 조금씩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 맨날 그 모든 분들 또는 뭐 창업기였던 우리 조합분들 또는 지금 성숙기 또는 이제 도약기에 있는 기업분들, 조합분들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또 개선하기도 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진행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더러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라고 이제 제가 다른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럴 때 여쭤보면은 생각보다 답변을 바로 잘 못 하시는 조합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시작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고객을 위해 어떻게 가치를 창조해서 전달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획득하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치란 말을 되게 많이 쓰기도 하죠. 요즘은 뭐 사회적 가치, 뭐 경제적 가치, 뭐 등등해서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치를 다른 말로 조금 쉽게 쉬운 말로 우리 좀 표현을 하면은 쓰임새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치환을 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쓰임새를 만들어내서 전달을 하고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 라인, 그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저도 기업 조합을 만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조합에서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이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내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또는 바로 응답하는 조합은 사실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이요.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모였을 때 과학기술 협동조합으로 등록도 하고 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발기인대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을 때의 그 치열함은 점점 사라지죠. 하다 보면,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용기를 잃기도 하고, 더러 이제 뭐 조합원 구성원들과 조금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다른 사업 해보자 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업력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좀 흐르면 흐를수록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는 저희 협동조합이니까 더군다나 보통 일반 영리기업 같은 경우는 소셜 미션이라기보다는 이제 미션으로만 보통 말씀을 하시죠. 보통 영리기업 같은 경우 미션은 돈을 많이 번다 라고 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고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조직인 만큼 소셜 미션을 일단은 구성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스스로 또는 이제 조합 구성원들과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셜 미션이란 누구의 어떤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 줄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미션, 비전 뭐 이런 말씀 많이들 듣기도 하고 또는 관공서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기업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첫 페이지가 꼭 미션 및 비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후에 또 말씀드릴 전략 부분도 그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두 번째, 핵심 제공 가치입니다. 고객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적 또는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고객에게 제공했을 때 편익이 증가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도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하나 팔았을 때 또는 파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팔 때 원가는 얼마이고 얼마의 이익이 남는지에 대한 계산, 그거에 대해서 제3자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도 1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연결되는 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또 같이 좀 합친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네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너희 조합은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를 만들어서 뭘 팔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파는데 그 파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 파는 것의 유통 과정이 무엇이며 그 팔기 위해서 어떠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흐름이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또는 논리적으로 맞는가를 합친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열린 옷장이라고 하는 이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유의 사업들은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죠. 이제 청년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정장을 구매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이럴 때 정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저렴하게 빌려주는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택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아까 말씀드린 소셜 미션, 핵심 제공 가치, 수익 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을 때 미션은 정장을 공유해서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그리고 라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일 것이고 그 면접 볼 때 이제 멀끔한 정장을 제공하면서 누구나 멋질 권리가 있다를 표방을 하는 것을 소셜 미션으로 여긴 두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공 가치는 정장을 기증을 받아서 꼭 필요한 청년들이 쓸 수 있게끔 공유를 함으로써 복장 구매 비용을 좀 줄이고 그 수익을 통해서 다양한 또 다른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이제 핵심 제공 가치입니다. 수익은 뭐 소정의 이용료가 되겠죠. 그리고 핵심 자원은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이제 기부받아서 구비를 하고 있다라는 자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핵심 프로세스는 이제 기부자와 대여자가 이제 크게는 가장 핵심 주체일 거고, 기부자에게는 이제 기부를 받는 것. 근데 기부를 할 때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부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구직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하게끔 하는 장치를 두기도 했고요. 대여자 같은 경우는 방문해가지고 이제 사이즈 다 재고 다 빌려서 진 다음에 다시 이제 반납하는 이것이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업력이 짧은 기업, 이제 막 시작한 기업들은 정리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 치열하게 고민하셨을 거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또 비즈니스 하다 보면 또는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조금씩 희미해지거나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 자체가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지 한 20, 30년 정도 밖에 안 된 말이고요.
뭐 저는 좀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닷컴 열풍이 불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실무에서 확산되는 개념이고,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느냐, 스토리가 있느냐,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과 설계도가 고객에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전략을 실행으로 연결하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뭐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일관성을 안내할 수 있는 이제 지도, 그림이 제공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합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요걸 보여주면서 우린 이런 비즈니스 모델, 우린 이런 청사진 지도가 있으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투자해 주세요가 이제 어찌 보면 시작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공통적인 요소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느냐,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서 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고객을 어떻게 만날 건지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가치 창출 전달을 할 수 있느냐,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누구와 협력하고 누구와 가치를 창출해서 어떻게 고객을 전달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그리고 가치를 확보하는 것, 수익과 창출해서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냈으니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 또는 그 가망성이 있느냐, 수익 모델, 수익 모형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진단하거나 또는 새로 개발하거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길게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다 각설하고, 사실 한마디로 이제 돈 버는 방법이 뭐니, 어떻게 벌 거니, 돈 벌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볼래가 비즈니스 모델이긴 한데요. 근데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기존의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랑 똑같이 해서는 결국 레드오션 경쟁인 거죠. 지금 있는 방법의 문제 제기 또는 이것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전의 것 모델보다 훨씬 좋은 차별화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뭐 복잡하거나 또는 알아듣기 힘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이거는 과학기술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뭐 협동조합 이제 컨설팅이나 가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냐고 여쭤보면은 본인의 이제 조합원들이 모였던 역사부터 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부터 되게 복잡하게 역사를 1-2시간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그거를 저는 이제 들어가지고 몇 개의 요소를 추출을 해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구나 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긴 합니다만, 되게 복잡하게 또는 되게 난해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거 이해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상대한테 또는 제3자에게 주변에게 얘기할 때는 쉬운 용어로 쉬운 프로세스로 설명하시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꼭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있는 모델의 요건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요건은 고객에게 서비스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 여기는 제품 서비스를 합쳐 상품이라고 하는데, 상품을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하는 것에서 공감을 얻어서 고객이 다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요 구조까지 좀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과의 정합성, 그러니까 소통이나 뭐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잘 판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죠. 너무 위험한 사업은 사실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또는 이 조직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 변화에 되게 민감하거나 트렌드 변화에 되게 민감하다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하든 아니면 트렌드를 빨리 바꾸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뭐 조직, 특정인에 대해 의존도가 높으면 그것도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예를 들면 5명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의
그 노하우나 기술에 되게 의존해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초반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왔을 때 그분께서 편찮으시거나 조합을 탈퇴하시거나 그럴 때 우리 조합의 사업 모델은 전부 다 이제 망가지거나 또는 이제 와해되는 그런 결과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협동조합 차원에서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주식회사로 창업하시는 기업가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술 또는 이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람, 뭐 친인척 좀 되겠죠. 그런 분들의 핵심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신데 그쪽은 조금 나을 수도 있죠. 근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최소 설립 조건이 5명 이상의 조합원이셔야 되고 하다 보니 특정 1인이나 특정 뭐 친밀한 사람에 의해서 의존되는 것은 조금 많이 위험한 사업 모델이라서 지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고객으로 인한 비용보다 수익이 작으면 적자겠죠. 당장 적자가 나면은 구성원들 또는 조합원들끼리 출자금 더 충당하고 수익 더 이제 비용을 더 내면서 이제 우리의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품 서비스를 판매할 때는 우리의 이 원가가 얼마이고 얼마를 팔아야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남고 그 마진으로 가지고 월급도 주고 임대료도 내고 광연료도 내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계산이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쳤을 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최소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이제 어떤 제품, 상품을 사는 경우는 내가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을 사는 거일 텐데요. 뭐 예를 들면 마트에서 쌀을 산다고 하더라도 배가 고플 거니까 밥을 해야 되니까 쌀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라고 해서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뭐 인간의 기본 욕구부터 해서 정말 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을 주로 많이 사주시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 의식도 같이 갖고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모델링을 해낼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며 고객이 그 해법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특히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고객과 기업 사이를 선으로 연결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한 단계 그걸 확장한다면은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인지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기초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합이 이런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은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구성원분들끼리 한번 논의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건 필요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저도 제가 있는 속한 이제 기업에서 제가 뭐 매번 하진 않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핵심 가치, 수익 공시,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일단 정리를 하고 늘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한 줄이라도 막히든지 어느 프로세스에서 내가 설명한 게 막힌다면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모델을 찾긴 하는데요. 핵심 가치로 우리 기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워크숍 방식일 때 쓰는 좀 자료라서 적합하진 않지만 이제 이 교육이 끝나고 이 교육 자료는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 한 번씩 작성해 보시면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지겹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 창업기나 또는 이제 일반적인 뭐 경영 기초 교육이나 또는 창업 교육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인데 이게 너무 자주 해서 나는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정말 우리 기업이 조금 매출이나 또는 사업 동력이 떨어졌을 때 또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의지가 좀 생겼을 때 저는 좀
스스로 해봅니다. 매번 우리 기업 또는 컨설팅하는 기업 것도 같이 해보긴 하는데요. 정말 지겹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계속 점검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영원할 수는 없고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고 소비자의 요구 또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주기적으로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작성을 해보고 있고, 바쁘시겠지만 한번 저는 이따금씩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캔버스 작성하는 방법을 일단은 자료에는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핵심 질문 스스로 던져보는 거죠. 우리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인지를 한번 설정을 하는 거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느 정도 시장을 갖고 있는지도 조사를 당연히 해보셔야겠죠. 대체로 창업기, 우리 이제 운영자고 설립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 분석도 예전에 다 끝났고, 어떤 우리가 상품을 갖고 있는 것도 대체로 갖고 계시지만,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신 기업 같은 경우는 감각적으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시기도 하고 한동안 그렇게 사업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인터넷 조사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또 사업하는 주체들끼리, 뭐는 사장님들끼리, 이사장님들끼리 뭐 업무상 뭐 네트워크를 할 때도 시장 분석을 뭐 구두로라도 뭐 인터뷰 형식으로 좀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인데요. 더군다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영리기업, 영리조직 또 영리기업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제일 가치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옛날식 표현을 하면은 인간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전제인 건데, 인간이 생각할수록 되게 비합리적으로 많이 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돈 버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최저임금을 안 줄 수도 있고, 뭐 직원 복지도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면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들 소셜, 뭐 사회적인 미션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소셜 미션이 명확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어떠한 문제는 이제 문제의식인 거고, 무엇으로는 해결하는 수단이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평등을 위한 진로 교육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우리는 무엇의 문제를,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문제를 진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 건지를 고민하시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조사랑도 좀 연계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나나 내 주변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실제로 그것을 소비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조사가 좀 병행이 되어서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요. 고객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것들의 뭐 예시로는 뭐 편리, 성능이 좋고 커스터마이징이 되고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디자인이 훌륭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를 어떤 유통 채널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건지, 그래서 이제 고객을 어떻게 만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이거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도 많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은데, 옛날 그 광고에서 정말 몸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표현할 방법이 없으면 몸에 좋은 건지 아닌지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전달할 방법은 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하다못해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노벨상을 받을 법한 아이디어와 모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달을 되는 채널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거나 고민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어떻게 접촉시킬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세상에 그런 유통 채널 같은 게 너무 다양하죠. 뭐 온라인, 오프라인 크게 생각해서 또는 뭐 지인, 뭐 소개, 뭐 바이럴 마케팅 등등 엄청 많은데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를 가장 많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채널이 무엇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인데요. 그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는 약 40 강매 가깝게 판매하는 관계이냐, 아니면 우리의 상품은 고객의 피드백을 주로 많이 반영하여서 어떻게 또 변화시키고 개발시켜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고객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물품을 판매를 하시든 서비스를 제공하시든 결국 그것을 비용을 내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반응 또는 고객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디서 벌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성공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뭐 계약 방법에 따라서 성금을 받고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제공해야 수익을 얻는 것이고요. 핵심 질문으로서 스스로 우리들에게 또는 이제 조합원들에게 같이 좀 물어봤을 때,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방법을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은 뭐 길거리에서 이제 붕어빵을 판다고 했을 때, 요즘은 대부분 다 카드를 쓰시니까 카드를 대부분 소비자 쓰고 싶어 하지만 카드 안 받는 곳, 우리가 그런 거 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의 고객들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쓰시는데 카드를 안 받아요 이러면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우리의 그 세그먼트된 사업 모델의 수익원들은 수익에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중에 대한 계산이 되고 계신지, 그럼 우리의 주사업이 무엇이고 그 주사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까? 라는 제3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 수익원들은 뭐 크게 보면 뭐 물품, 상품 판매, 뭐 서비스 판매, 또는 이제 라이센스 뭐 대여 또는 판매, 수수료, 뭐 가입비, 대여료, 뭐 이런 것들이 좀 수익원들의 유형이 되고요. 우리 뭐 과학기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또는 과학기술의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더러 많기 때문에 라이센스나 뭐 이용료 이런 것들도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 수익 모델 도식화 예시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공급자는 재료를 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고객한테 제공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격을 이제 우리 회사한테 지불을 하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뭔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 썼던 원재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요거를 간단하게 도식화를 하는 거고, 더 복잡한 단계를 우리 서비스에서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자원이 필요하죠. 그냥 뚝딱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핵심 자원, 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지적 자원, 재무적인 자원, 최소 이 4가지 영역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만났던 기업 그 협동조합인데, 그 노동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노숙인분들을 훈련시켜서, 교육 훈련을 시켜서 이제 자파를 만드는 이제 기업 협동조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쓰는 자원으로 봤을 때는 물적 자원으로 생산시설 당연히 필요할 거죠. 뭐 건물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인적 자원으로는 그분들은 또 교육 훈련이나 또는 직업 훈련을 같이 이제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도 같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적 자원으로는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요. 디자인의 사용 권한 이런 것들도, 디자인 개발 이런 이제 노하우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걸 거고요. 재무 자원으로서는 거기서 그 조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익에서 나오긴 했지만 첫 시작을 그 조합원들한테 이제 각출 받아서, 일종의 대출인 거죠. 를 받아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 모델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자원을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까지도
같이 연동되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이미 운영자 교육이라는 특성에 맞게 이미 이제 몇 년간 사업을 운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설정한 내용하고 엄청 많이 변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론대로 뭔가 진행이 되는 거는 많이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뀐 부분들은 늘 바꿔도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했던 걸로 돌아가야 돼, 예전에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의 상황에 맞게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활동가 이제 파트너십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다 리스트업하고 자원도 준비해 놓고 채널도 정리를 하고 정하고 했을 때, 활동을 안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뭘 해야 돼,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앞에 5가지를 하려면은 여러 유형의 핵심 활동을 수행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뭐 수행을 안 하고 싶어 이러면 외부에 아웃소싱을 주는 방식, 그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어떠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채널, 고객관계, 수익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이거는 이제 조합 구성원 또는 직원, 임원들이 같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십인데, 우리끼리 모든 것을 완결성 있게 다 만들어내서 제공하고 활동하면 그것도 좋지만, 비용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전문성이나 우리의 활동력은 한계가 조직마다 다 다르지만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내부에서 내재화하는 거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 아까도 조합원 일부가 핵심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나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조합이 갖고 있으시되 일부의 사업 프로세스는 외부에서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 파트너는 어디서 어떤 것까지 해줄 수 있느냐, 또 정리가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려면 결국 이제 비용이 드는데,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데서 한 비용이나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뭐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월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변동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인건비가 고정비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또 뭐 임금이 왔다 갔다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또 원자 하기도 하고, 또 변동비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기름을 쓴다던가 이런 경우는 계속 바뀌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예상하기 쉽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많이 생산했을 때, 많이 팔았을 때 단가가 낮아져서 그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적인 비용도 고려를 해보셔야, 그것도 있을까라고 또 같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 2개 정도 생각하시는 게 가장 계산하고 정리하시는 데는 조금 더 지금 단계에서 되게 편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했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같이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이 기업은 이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일자리 알림이 어플을 개발해서 그걸 판매하고 싶다, 이용하게 하고 싶다라는 기업이었고, 이 가치를 판매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같이 이제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를 뭐 되게 심플하게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게 좀 들어가기도 하긴 하는데, 좀 이제 설명용으로 우리가 조금 가공을 해가지고 좀 조금은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알림이 앱이니까, 장애인이니까 정보 접근성이 정말 높아요.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이제 높아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각 장애인일 때, 또는 이제 뭐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실 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춤 일자리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자립적인 노동의 정신 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함양시켜 주는 것을 또 가치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객을 좀 세분화했을 때,
우리 기업의 초기에는 여기 천안에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천안 지역에서 일단 시작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나 된다면 충남으로 넓힌다. 그다음에 전국으로 넓히고 싶다라고 이제 세분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과의 관계 설정인데 이 장애인 두 가지의 고객이 사실 여긴 두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장애인도 이제 고객이지만 일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기업도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장애인을 많이 얻는 것에 조금 방점을 찍어서 뭐 무료 이벤트를 하겠다. 그다음에 상담을 처음에는 이제 고객 수가 많지 않으니까 상담을 핀포인트로 해서 진행하면서 확대를 해보겠다. 였고요. 그리고 채널은 이제 B2C로는 개별 이제 장애인 분을 설정하셨고, 그리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이제 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 이런 곳들하고도 연결해서 그분들한테 일정 정도 그 기관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그 기관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겠다라고 크게 두 개로 봤습니다. 그리고 핵심 활동으로는 이제 앱을 개발하기 전에 이런 앱의 수요가 있는지 또는 이 앱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서치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앱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 앱을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이용 많이 하게끔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이용객이 늘어지면 이제 고객 관리 부분이 들어가겠죠. 관리를 하겠다라는 활동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핵심 자원으로서는 인적 자원으로서는 이제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 그리고 이 앱을 이용하는 장애인, 그리고 B2B와 관련된 사회복지 시설 또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인적 자원으로 받고, 지적으로는 이제 장애인 여기서 공공 데이터 이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장애인이 주로 어떤 게 이제 어디서 거주를 하시는지, 어떤 지역에 어떤 장애 유형이 많은지, 얼만큼 지금 살고 계신지, 그리고 장애인의 활동 또는 이제 자립 또는 노동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평균 뭐 몇 시간에 뭐 출퇴근 거리를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그거에 또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이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앱을 개발할 때 컴퓨터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고 이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은 서버 이용료가 좀 들어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수익으로는 월 멤버십으로 인당 3,000원을 받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천안 지역의 장애인의 2%가 이용할 수 있게끔 되게 낮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장애인에서는 좀 더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장애의 정도나 장애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른데 그거에 대한 고려는 여기서는 아직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비용은 이제 고정적으로 서버 관리와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료 이벤트도 결국은 다 비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변동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키워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이제 도달을 기준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핵심 파트너십으로는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초기 기업이 그래서 천안 지역의 장애인 지원기관, 장애인 이제 복지시설에 직접 가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다. 그리고 공간은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를 처음 이용한다. 그래서 비용을 좀 절감하는 면도 있고, 근데 이 창업보육센터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뭐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어야 또 이용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교를 파트너십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제 기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LH를 통해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받겠다. 그래서 이제 LH도 핵심 파트너십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많이 생략은 되어 있지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 딱 한 개만이라도 요 칸을 다 채울 수 있는가가 저는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 두 번째 예시는 조금 길긴 하지만 좀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 가치로 보면은 이제 결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동체 식탁을 운영하고 싶다. 아동 맞춤 외식을 제공하겠다. 결식 예방을 하겠다. 그리고 기부 문화 확산을 하겠다라는 가치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 사업에서 아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객 관계, 고객은 이제 아동으로 본 거죠. 이건 이렇게 작성된 것을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컨설턴트께서 하신 부분을 좀 재구조하기 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동의 그 비용 지출이라는 게 이제 보호자, 뭐 부모일 수도 있고, 뭐 조부모일 수도 있는 보호자 또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고객으로 좀 설정을 한다면 조금 더 고객 관계나 고객 세분화하는 것들이 조금은 더 구체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그 초기에도 여기도 이제 지역을 세분화해가지고 초기에는 우리의 시 또는 그 다음에는 도, 그 다음 전국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B2C가 개별 아동 고객 하나로 설정을 했지만 사실상 부모나 보호자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이제 기업들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하실 때 누구한테 팔 거예요? 누가 주로 사용했을 때 하나의 그룹 정도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의미에서 제가 채널을 아동 고객뿐만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로도 설정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드렸고요. 비슷합니다. 뭐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랑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채널이나 고객이 한 그룹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그룹에 다양하게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고 좀 다채롭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소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넣었는데요. 예시를 다 설명하지는 않고 예시는 조금씩 빨리 넘어갈게요. 보쉬 지멘스의 기업의 사례인데, 보쉬가 우리 한국에서는 요 드릴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사실은 이제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큰 가전 업체이고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런 소셜 미션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뭐 요즘의 트렌드랑도 맞닿아 있는데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하게 수익 창출하고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사실 이 가전제품이라는 게 많이 팔려야 수익이 생기는데 그 많이 또 팔리면 또 많이 또 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 부담이 증가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고효율 냉장고를 쓴다. 전기를 좀 덜 먹고 효율 되게 좋은 탄소 배출권을 판매한다.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두 가지 고민을 생각했던 거고요. 주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시면 이 회사에서 친형 냉장고를 판매를 합니다.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전력회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 냉장고를 무료로 빈민가정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 고효율의 냉장고를 빈민가정에서 쓰니까 전력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 그 전에 쓰던 구형 냉장고, 전력을 많이 먹던 구형 냉장고는 반납을 받아서 그것을 재활용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매를 하고 거기서 또 수익도 얻고, 그러면은 이제 요 네모로 봤을 때 빈민가정에게 신형 냉장고, 고효율의 냉장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전력 소비를 낮추는데, 전력이라는 게 뭐 완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고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건 필연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쇄를 시킨다라는 뭐 아주 간단한 구조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전력회사에게 저렴하게 제공해서 무상 제공을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수익이 생기는 거죠. 빈민층에게도 무상 교환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서 에너지 낭비를 감소시켜 주는 거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을 이제 옛날 그 냉장고에는 이제 그 냉매가 이제 CFC라고 했나요? 냉매의 부분에 있어서 오존층 파괴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탄소 배출권을 얻은 다음에 그걸 또 판매해서 또 수익을 추가로 얻는다 인 거죠.
핵심 프로세스는 전력회사를 통해서 시장 냉장고를 영가에 판매하긴 하지만 그 영가에 판매한 만큼보다 더 다른 이제 수익으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해가지고 수익을 보존하는 형식을 갖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일정 부분 맞았기 때문에 진행된 면도 있습니다. 부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가 이익을 창출하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를 넓히는 거죠. 우리의 냉장고를 더 많이 쓰게 하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유럽의 환경 관련한 규제를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하는 것. 그리고 전력회사 같은 경우는 막대한 전력 비용에 대한 이제 감소 부분, 빈민계층의 신형 냉장고를 쓰는 것, 전기료 절감하는 것. 그래서 지구 환경 보호, 이제 오존층 파괴하는 물질을 처리를 한다. 구형 냉장고에 있는 처리를 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를 하면서 기업은 수익을 다른 데서 창출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키위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도 협동조합일 거예요. 키위 뉴질랜드 키위 농가들 출전 협동조합을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협동조합이 농업 협동조합이 있죠. 선키스트 아시죠? 거기도 이제 오렌지 농가 협동조합이긴 한데요. 딱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는 키위를 보신 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농가 부분들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끼리 가격 경쟁을 해서 가격을 이제 낮춰서 그 도매를 하는 또는 유통하는 사람이 그 경쟁된 가격에 저렴하게 사가지고 이제 물류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게 하는 이제 수출업자만 수익이 나게끔 하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 의식으로 접근을 하셨고. 그래서 키위 생산자들이 보면 생산자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을 하셨고 거기에 좀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 부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림을 좀 말씀을 보여드리면 이 조합에서 이제 농가들끼리 무분별하게 이제 우리 걸 더 팔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하지 말자.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낮은 수익률이 수익이 낮아지고 낮아진 수익에 따라서 품질 또한 저하될 수 있고 그 품질이 저하되면은 뉴질랜드 키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비자 인식 또한 저해될 거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끊어보자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화된 협동조합에서 품질 및 시설 관리 각 이제 조합원들인 키 농가들도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규모화된 이 협동조합이 이 소비자들하고 또 유통업자들하고 이제 가격 협상이나 협상력을 높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수익 향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에서는 핵심 제공 가치를 조합원들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것. 그 수익 공시는 뭐 간단하죠. 키위 판매 이익인 거죠. 근데 이 이익은 예전의 이익보다는 다른 의미로 좀 다른 이익이 발생을 하죠. 단일 분들을 뭉쳐서 불필요한 경쟁을 좀 최소화해서 오는 손해가 이익으로 다시 변환이 되고 높은 생산 품질도 높아지고 브랜드 인지도 높아지고 해서 다른 경쟁국 대비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핵심 자원은 이제 조합원들의 이제 영농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식도 또 지원을 해서 더 높은 품질의 키위를 재배하게 하고 그 높은 품질의 키위를 또 시장에 판매하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하게끔 만드는 이제 핵심 자원은 이제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이 조합이 갖고 있는 거고요. 핵심 프로세스로는 이제 농가 회원으로 된 이제 위원회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각종 사업을 또 담당하는 협동조합으로 사업하려면은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조금 재빠르지 못하다라는 이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간은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각종 사업을 좀 담당해야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키위 농가는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높은 수익률이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통 판로를 확보한다. 제스프리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품질 기반으로 한 브랜드를 강력하게 구축을 갖고 있는다. 품질 혁신을 위해서 기술 개발에 등 고비용 장기적인 투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 정부는 농산물 수출 경쟁을 확보할 수 있고 세수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닛산 쪽은 넘어갈게요. 제가 그 시간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네, 한국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도 이거 비기슈 비판원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지하철 입구에 많이 계시죠? 비기슈는 한국에서 시작한 이제 조직은 아니고요.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 비기슈의 이제 빅판원 분들은 이제 노숙인들이 주이시고 그분들이 이 비기슈 잡지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본인들의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해서 이제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잡지의 내용은 물론 여기에 상근하시는 직원분도 당연히 계신데 다양한 분야의 이제 재능 기부자들이 계속 이제 그 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여를 해주시고 이 잡지를 판매라는 거는 노숙인 홈리스에게만 판매 권한을 부여해서 합법적 일자리 만들어 드리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 모델로 하고 있는 조직이죠. 이건 되게 유명한 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도 많이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런 이제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대체로 단순하고 대체로 일회성입니다. 네. 되게 유명하죠. 눈탄 나름 봉사하고 김장 담그는 봉사 매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시혜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노숙인들이 일할 기회를 얻고 스스로 자립할 의지를 키워주고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저축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시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속 가능한 자활을 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재능기부 참여와 잡지를 판매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기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사업의 이제 흐름을 좀 단순화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비기슈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비기슈란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나 재능 기부 또는 콘텐츠나 이제 또는 여기 인터뷰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인터뷰 비용을 되게 저렴하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부해서 그 잡지 콘텐츠를 만들고요. 그 잡지를 만들어서 비기슈 판매원의 주요 빅판인데요. 이제 과거에 노숙인이었던 분들이 이걸 판매를 하고 판매 금액의 50%만 비기슈에게 주면은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소비자는 잡지를 구매를 하죠. 그 비기슈라는 이 조직 자체가 예전에는 있진 않았지만 이제 LH공사 체결해서 이제 입주 자격도 제공할 수 있는 MOU도 체결해서 과거 노숙인 분들의 자립을 또 도와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또 판매를 하는 노하우나 같이 또 판매해드리기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꽤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역 그 지하 모도 가면은 아직도 노숙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일하는 자리를 제공해드리는 것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시장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시혜성 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다회적이고 노동에 의한 이제 성취감 또는 거기에 대한 수익 이런 것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이야 조금은 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판매 금액의 절반은 판매원에게 돌아가고 근데 잡지를 또 구성하거나 인쇄하거나 또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재능 기부와 저렴하게 하는 것 또는 이제 잡지의 그 종이도 제가 알기로는 후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나 이런 형태나 이제 임의 단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이제 법인화를 해서 또 후원인들 또 이제 요즘은 법정 기본 단체라고는 안 하고 이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해서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프로세스만 좀 말씀드리고 다음 장은 바로 넘어갈 건데요. 이 판매권을 노숙인이라고 다 판매권을 부여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식 비기슈 판매원으로 승격을 하고 6개월 이상 판매를 하고 저축을 일정 부분 했을 때 주택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하고요. 여기에 써 있진 않지만 판매하는 옷이나 그런 것 갖고 있을 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던가 노숙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도 같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조금 빼고 3개만 봐볼게요. 그 소비자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양질의 콘텐츠 비기슈 잡지가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샀을 때 5,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저렴한데 이제 뭐 다양한 연예인 또는 다양한 생활 정보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지하철 역마다 있으니 역마다나 이제 역 앞 주로 이제 번화가 역 앞에 있으니까 또 구매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걸 구매했을 때 이 잡지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잡지를 판매하시는 분이 자립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쓰여진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더 구매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판매원의 경우에는 상품 판매를 통한 고정 수입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근로를 통한 이제 자활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봉사, 실적인 봉사 또는 일회성 봉사가 아니라 자립, 결국은 이제 판매원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목격하는 의미의 이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자원봉사 형태를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트리플리넷이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요. 여기는 조금 업력도 이제 좀 됐죠. 이제 게임 개발하신 건데 게임을 통해서 나무를 심으면 실제로 이 기업이 숲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어주는 기업이고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이제 펀딩 방식으로 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문제 해결을 좀 쉽게 재미있게 사람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뭐 환경 문제라고 하면 예전에 요즘은 이제 공휴일이 아닙니다만 식목일 날 가서 나무 심고 뭐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했을 때 스마트폰 게임과 쉬운 참여 방법을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트리플리넷의 이제 사업 모델의 이제 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에게는 반려나무라는 표현을 처음 썼죠. 반려식물, 반려나무를 판매해서 뭐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으로 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NGO에게 조림비를 주고 협력 관리를 맡기기도 하고 기업에게는 이제 캠페인을 후원해주면은 기업 홍보를 이제 환경 활동을 통해서 한다라는 기업 홍보 서비스 같이 제공을 하고 정부에게는 정책 홍보, 이제 뭐 조림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에 대한 효과를 제공하고 이제 숲 형성을 하기 위한 부지가 이제 국가 소유인 경우에는 이제 국가와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제공해주면 정부 사업 정책으로서 홍보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B2C, B2B, B2G가 다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내용 가치는 간편하고 재미있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그 수익은 광고비, 그리고 게임 수입, 그 다음에 B2G로서 이제 반려나무 임양 사업이나 나무 판매 사업이고 핵심 자원은 나무 심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심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참여원들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땅 확보하는 거죠. 뭐 사유지에다가 막 심을 수 없고 국유지라고 해도 막 심을 수 없으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땅을 확보하는 것들이 핵심 자원일 거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프로세스로는 이제 기업과 정부, NGO가 다 필요했던 거죠. 이 기업의 이 모델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홍보 효과와 그거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NGO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홍보, 그 다음에 이제 조림지 확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해졌죠. ESG 경영이란 내용이 나오면서 탄소 우리가 기업이 배출한 탄소만큼 그것을 포집하거나 또는 줄여야 되는 또는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경영적 또는 사회적인 이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트리플래닛의 사업 모델에 이제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개인, 그리고 정부 또는 기업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 e큐브 랩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입니다. 이건 이제 고민해 볼 거리를 좀 드리는 겁니다. 아직 뭐 못 만드신 기업은 없으시겠지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인 욕구를 발견을 해야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그런 최소한의 모델 구조가 나오겠죠. 나와 이웃들이 고통받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 인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께 좀 짧게 작성하는 시간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나와 내 주변인들이 불편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근데 여기서는 제가 정리하고 계신지를 그 속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에 이제 세 가지 사례를 좀 넣어놨고요. 첫 번째 사례만 쭉 읽어볼게요. 제 가족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화나 충동성이 많아요. 센터의 도움이나 심리치료 등이 있지만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발달장애 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화와 충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내가 고통받는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이웃도 있죠. 그리고 이제 편리하게 이용한다라는 이제 그것도 불편한 지점인 거죠. 내가 뿐만 아니라 또 발달장애를 가지고 발달장애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 또는 그 보호하고 있는 이제 보호자 가족들 또 같이 생각할 또는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인 거죠.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됩니다.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뭐 정말 어디서 막 신내림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다양한 이제 환경 분석 툴 또는 그 환경 분석 방법을 토대로 스스로 셀프 체킹을 해보시면 꼭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컨설팅이나 외부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덜어 있으신데 뭐 맡기실 수는 있겠지만 먼저 해보시고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래도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솔루션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뭐 사회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또는 경쟁 상품, 뭐 사례, 기술, 뭐 또는 이제 국가 정책과에 대한 분석을 한 뒤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첫 번째 줄 사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동성 개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충동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또 사업 모델로서 악기 배우기 프로그램, 이 음악이 주는 심리 안정 또는 그러면서 음악대학 재학 또는 졸업생들이 악기를 가르쳐 주는 것, 그러면서 문화예술 전공자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단과대학에서 가장 취업률이 낮은 과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클래식 전공 음악대학 음대이긴 한데요. 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같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생각하지 않았지만 문화예술 전공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도모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새로 발견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 봅니다. 원칙은 있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복잡하면 저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관계, 수익 공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그림을 그려봤을 때 발달장애 대상 찾아가는 악기 배우기로 했을 때 이해관계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보는 거죠.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거죠.
악기 배움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고 그다음 대가로 서비스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악기 전공 대학생이 발달 장애인 당사자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급하기 전에 이 대학생이 이런 역량이 있는지를 또는 이제 우리 리스트업 전문가 리스트업을 해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직접 그것을 악기를 구매해도 좋지만 구매하기 어려운 여력, 실제로 장애인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그 가구 수입이 일반인들의 가구 수입의 한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기, 특히 조금 규모 있는 고가의 악기를 구매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여도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 그룹의 이해관계자를 설정해 놓고 도식화를 해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모델의 큰 그림은 정했으니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정해 보아야 합니다. 큰 그림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되게 거시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정리하는 거나 기획하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디테일이 같이 강하면 좋겠지만 조금 디테일이 강하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으시긴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은 또 같이 해보는 게 또 협동조합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제 혼자 정하지 마시고 구성원들이 같이 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제공 가치와 수익 공식, 자원, 프로세스를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각 단계별 핵심 질문을 고려해서 작성하는데 나 스스로에게 우리 조합원에게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으로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출을 발생할 것인지, 원가는 얼마이고 마진은 얼마가 남을 것인지, 그리고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서비스를 예시로 들고 있으니까 재고나 이런 것들은 뺄게요. 이거는 제품 쪽 부분에서는 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핵심 자원은 모델을 전개할 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과 어떠한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모델을 실제 실행할 때 발생할 만한 예상 문제, 아까 말씀한 발달장애인 또는 L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한다 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순간적인 충동적인 부분, 그리고 일반 사람에 비해서 습득력이 약할 수 있는데 그럼 습득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우리만의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악기 연주에서 마칠 게 아니라 악기 연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걸로 또 수익을 발생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도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필요로 하는 보호자들의 니즈는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문제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그 문제로 예상이 되는 것들의 해결책을 같이 또 마련해 볼 필요,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이제 문제점 해결책을 고민하고 진행을 해야겠지만, 예상했다면은 미리 그것을 고려할 수 있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갖출 정도의 규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또는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이 모델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쭉 얘기했고 요거 점검을 같이 해보자, 그리고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제 재벌들 나오는 드라마에서 꼭 재벌 2세나 3세는 전략기획본부의 본부장이기도 하죠. 그럼 전략이라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함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우리 조직에나 우리 모델에도 전략이 있는가, 그럼 전략이 없다면 어떤 걸 설정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략이란 똑같은 말에서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들의 조합,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계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특정 문제 해결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전략은 크게 5가지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어떤 걸 달성할 전략인 것이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어떤 곳에 집중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을 어디서 부여할 것이며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그리고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의 경쟁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우리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략의 어원은 이제 스트레이트 고스라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뭐 유래하는 것은 이제 뭐 군대를 이끄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략이란 말이 일종 약간 군사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순수하게 이제 군대적인 의미에서 이제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이제 조직적 결정을 내리는 부분으로 조금 이제 바뀌어 나갔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뭐 다 넘어가서 20세기 초부터 이제 경영학자들이 이제 전쟁 또는 이제 전술적인 의미에서의 전략을 비즈니스에 좀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0, 70년대 넘어가면서 전략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여러 학자들이 이제 주요하게 이제 전략이란 무엇이다, 비즈니스 전략이란 무엇이다라고 이제 정의하기 시작을 했고요. 군사 전략의 핵심 개념들인 이제 목표 설정, 그리고 자원을 배분, 그 경쟁자, 그 상대방에 대한 분석을 비즈니스 세계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제 경쟁이란 개념을 전쟁에 대체를 해서 시장을 전쟁터라고 봤을 때 상대보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목표를 좀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의로 조금 바꿔서 보자면,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행동 계획과 행동 방침으로 보야 될 것 같고요. 되게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전략은 이제 단순한 계획 또는 단기적인 계획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뭐 리더십, 자원 관리, 뭐 환경 분석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략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의 목표, 결국 전쟁이나 군사적인 의미로 전략이라는 말 썼다고 했잖아요. 뭐 승리인 거죠, 목표는. 시장에서의 승리. 이제 비즈니스에서의 전략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 타 업체보다 우리는 늘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쓰임에 대한 창출, 가치 창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뭐 소비자만이 이해관계자는 아니긴 합니다. 그 만족도를 계속 높여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에서의 주요 지표로 여러 핵심 지표들의 예시로 재무적 성과,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 혁신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 정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 크게 5가지를 보고 다른 지표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 5가지 지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속 가능 승리를, 그런 말이 있죠. 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봤을 때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이제 전쟁에서는 졌다, 뭐 이라든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겨야 된다라는 의미,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단기적으로 성공을 해도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실패를 하는 경우 장기적인 비전을 도모하는 것은 많이 힘들죠.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도 설정을 당연히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고 승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균형점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래도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니까 윤리적인 경영, 사회적인 책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 또는 조합원들의 이 학습을 계속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조직과 상품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전략은 승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전략은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죠.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조직은 어떤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답변하기 힘든 조직 되게 많거든요. 그건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나 방법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자원이 무제한은 아니고 시간도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최적적으로 활용할 수 하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차별화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상품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경쟁을 하고 우리의 상품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떤 차별 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예상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늘 변화의 마음가짐, 그리고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전략은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경영에서의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직 협동조합 설립이나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션이 있고 그거에 따른 비전이 있고 그걸 실행할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그 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지간한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설명 못 하시는 분 상당히 덜어 있으시긴 한데, 그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설정을 해야 되고 이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협동조합 또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활동 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막히신다면 구성원들끼리 우리 조직의 미션과 비전부터 다시 설정해 보시는 것 권장을 드립니다. 전략은 역할은 이제 크게 다 4가지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 다음에 우위 확보,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 또는 이제 외부 변화에 대한 이제 대응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좀 사전에 발굴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 환경 대응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비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션, 비전 헷갈리죠? 미션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직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의미를 하고요. 비전은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얘기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목표,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죠. 조직이 바라는 미래상의 주요 결과, 그리고 전략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했죠. 그거에 따라 이제 전략이 되는 거죠.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과 방법입니다. 결국은 미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집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장편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미션, 비전, 전략, 그리고 핵심 과제, 목표 거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 운영하시면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션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조직이 왜 존재하느냐? 비전은 조직이 추구하는 미래상. 그러니까 과학기술 협동조합으로 본다면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모습들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전략이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과 플랜을 세우는 걸 핵심 과제라고 이제 쉽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션, 비전, 목표, 주요 과제인데, 전략 목표는 여기 3번째 칸에 부스트 2030을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지간한 규모의 기업이나 조직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을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전략 목표를 4가지를 삼은 거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전략이 이렇게 공공기관 같은 거 되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설립 목표나 운영 목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해져 좀 딱딱하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민간은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전략은 이제 기업의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기업 전략은 이제 기업 전체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요. 사업 전략은 특정 사업 단위에 대한 운영 방식. 그리고 기능은 각 기업, 우리 조직의 기능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이 3가지로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업 전략을 이제 설립하는 이제 툴kit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좀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넘어갈게요. BCG 매트릭스라는 이제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는 기업의 제품 전략과 시장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든 도표, 이거 결국은 이제 도구예요.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을 변수로 해서 핵심적 기법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이제 해서 나오면은 요런 이제 4분위 표에 마켓 연관성과 마켓 성장률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려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산업 구조 분석, 옥포스 분석을 조금 설명을 조금 깊게 드리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 어떤 산업이나 어떤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 이것이 타당성이 얼만큼 있느냐를 이제 주로 이제 보는 이제 요소 분석 기법인데요. 5가지 요소를 분석을 해서 기회를 예측하고 경쟁 환경에서 발생한 제약을 통제를 하면서 이제 기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 경쟁자가 있고 그 잠재적 진입자가 누구인지, 이 기존 경쟁자에게 공급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구매는 누구인지, 대체자는 누구인지를 분석을 해서 이것을 제외하거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풀몬 라면 하면은 사실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과 이제 기존에 이제 되게 큰 기업들이 있죠. 농으로 시작하는 이제 매운 라면,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했었던 이제 산모로 시작하는 이제 쇠고기 베이스의 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사업인데 약간 이 라면 사업을 도전할 때 기존의 라면 사업이 워낙 레드오션이고 워낙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을 새로 수립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기가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인데 건강 컨셉은 없더라, 라면에. 그 빈틈을 발견을 해서 튀기지 않은 라면 컨셉으로 그리고 이제 신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성장 전략 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사업 모델을 성장하기 위해서 시장에 어떻게 침투할 것이냐. 그럼 기존 제품을 분석을 해서 기존 제품의 이제 틈새를 이제 넘어서 우리 점유율을 높여야겠죠. 그리고 시장 개발 부분인 겁니다. 이제 기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을 하거나 또는 제품 개발, 이제 없던 시장을 만드는 전략을 수립하거나 아예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이런 성장 전략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 위치에 따른 전략으로는 이제 4가지 전략 정도가 있는데요. 선도자 전략인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이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선도자 전략이 유효할 것이고, 이제 도전자는 2, 3위 기업들, 그리고 그 선도 기업의 전략을 모방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한 그 경로를 활용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전략, 아예 새로운 빈틈을 발견해서 거기서 이제 자리 잡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일단 현황을 당연히 분석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고, 방향 도출하고, 계획할 액션을 수립하고,
그것을 피드백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필요한데요. 현황 분석은 일단 가장 뭐 쉽게 표현으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역량은 우리가 어떤 기술과 전문성,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적 자원은 어떻게 되는지, 재무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분석을 해본다 하면서 동시에 외부 시장 트렌드와 외부의 시장 기회도 파악을 해보시고 경쟁 상황 분석을 통해 한 다음에 이제 현황을 분석하는데 가장 심플하게 많이 하는 것이 수업 분석인 거죠.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비전 및 목표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고 싶은가? 근데 어떻게는 나중에 얘기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근데 우리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요거 조합 설립할 때 제일 많이 논의하셨던 내용일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제 옛날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의한 다음에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 조직이 또는 우리 사회가 우리의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과 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면 좋겠다를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뭐 기분이 좋았어, 행복했어, 이런 것들은 측정 가능하지 않죠.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달성이 가능해야 돼. 되게 무리한 요구, 우리 화성 갈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되게 무리한 목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션, 비전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또 뭐 천년 만년 할 거야,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목표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매출을 얼마 올릴 거야 라는 재무적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비재무적인 부분은 조합원의 만족도, 조합원의 뭐 우리 조합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의 혁신 또는 새로운 기술 습득, 이런 것들도는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면 비재무적 목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션 비전에 따라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달할 건데입니다. 어떤 경로를 가지고 도달할 것이냐인데, 핵심 성공 요인을 일단 식별을 해야죠.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정해지죠. 집중할 부분과 집중하지 않을 부분의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떠한 시장 차별화 포인트를 두고 우리의 상품을 매력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순도 100%로 다 할 수는 없으니 협력할 주체 또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전략도 같이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은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집중할 사업에 어떠한 자원을 투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정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 실행 계획만 수립하고 끝나면 곤란하죠. 그리고 그것을 액션을 해야죠. 액션은 당연히 하실 건데, 그 액션을 계획대로 하다 보면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고 실제로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세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인 거죠. 조정하는 기능인 거죠. 목표 성과 지표에 우리가 설정한 성과 지표에 따라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데, 그 계획된 활동을 할 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는 많으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조정하는 것, 그런 기능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잘 된 거야 일 수도 있지만, 달성하는 그 과정 대비 우리 계획과 얼마큼 차이가 있었는지, 왜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피드백하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피드백하는 절차나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즉석으로 계속 사업을 하게 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을 자꾸 등한시하게 되는 결과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시간이 전 촉박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넘어간 부분이 있긴 했는데요. 오늘 첫 교육이니까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표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저희 지금 과학기술협동조합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또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교육 찾아가는, 저희가 지금 컨설팅하고 찾아가는 교육 두 개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운영자 과정이니까 등록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 개선과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지원 내용과 그 이행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비용도 일부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모집 중이긴 합니다. 모집 중이고 아직 많이 남진 않았어요. 저희도 이제 예산이나 이제 그 선정하는 이제 기업 개수가 조금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어서 바쁘시겠지만 저희 그 홍보물 또 공고문 좀 보시고 컨설팅이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같이 고민하고 싶다. 이 컨설팅은 누군가 대신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조합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해결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크루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와 별개로 저는 이제 이번 교육은 다 운영자 과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올해 저희 이 운영자 과정 교육의 컨셉은 임원 또는 직원 또는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방점을 찍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표자께서 주로 들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교육 자료를 가지고 직접 구성원들하고 같이 이제 미션 비전을 설정해보고 전략을 설정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2차, 3차, 4차 매주 세 번째 주 매달 세 번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반 고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직원들 또는 조합원 역량 강화 관련된 부분을 주로 이제 교육을 하니까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금 많이 독려를 해주시면 조합 운영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긴 시간, 뭐 1시간 반, 한 4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시간 관리를 조금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